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41.85포인트 0.90%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 여진에 외국인이 3199억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612.94포인트 0.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22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5.10원 3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소동 이후에 윤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7일 토요일날 표결 예상이 되는 등 국내 정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적 호조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 영향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테크윙, 오로스테크놀로지,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YC, KC텍, ST, HPSP 등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가 드러났습니다. 간밤 뉴스는 기술주 강세와 파월 의장의 경제 낙관 발언 등에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72% 상승하면서 5121.78%를 기록했습니다. AMD 3.48%, AMD 1.42%, TSMC 0.91%, 마이크론 3.37%등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23.19% 급등했는데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의 3분기 매출과 주당 수익이 3분기 매출은 15억 2천만 달러, 주당 수익 EPS는 0.43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4억 5천만 달러를 상회를 했고 또 EPS 주당 순이익도 0.41달러로 상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도 18억 달러와 0.64달러로 상향 조정됐고 이 또한 시장 예상치 매출 14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이 0.41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아마존의 AI 칩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 다이와 증권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60달러 상향했다는 소식 등으로 엔비디아는 3% 넘게 상승했었습니다. 이 다이와는 엔비디아에 대한 올가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초과 달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블랙웰 다음 블랙폼인 루빈의 출시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가량 앞당겨진 2025년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드럼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친가상화폐 성향의 미국 SEC 위원장을 지명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10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컴투스 홀딩스, 티사이언티픽, 네오이즈 홀딩스, SGA 등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는 차기 행정부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키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에키스 전 위원은 지난 4월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주관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명확한 규제가 없는 것은 SEC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고 에키스 전 위원은 3조 달러 약 4,240조 2천억 원의 이 3조 달러의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뉴욕타임스 주최 딜북 정상회의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금의 디지털 버전이자 금의 경쟁 자산이라고도 밝힌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인마켓 따르면 오전 11시 35분경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오후 4시경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195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 빗썸과 업데이트에서는 1억 4,300만 원 부근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 종목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 윤 대통령 탄핵 전국에 돌입되면서 에이텍, 에이텍모빌리티, 오리엔트전공, 토탈소프트, 이스타코, 동신건설, 일성건설, 유화건설 등 이재명 관련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첼시스, 태양금속, 노을, DTNC아로, 핑거 등 한동훈 관련주, 진양화학, 한국선제 등 오세훈 관련주, 안랩, 써니전자 등 안철수 관련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여 만인 4일 오전 1시 3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 오전 4시 26분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약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를 했고 금일 12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오는 7일 오후 7시에 표결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의 가결 요건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고 제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금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방대를 당론으로 추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공 저가항공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항공사 수요와 비용 측면의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한진칼, TA홀딩스, 진에어, 에어부산 등의 하락을 했고 또한 참 좋은 여행,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상 등 여행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11월 4일부로 계엄령이 해지됐으나 영국, 이스라엘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을 했고 미국, 일본 등 국가도 자국민 대상 주의를 당부하는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환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1월 4일 달러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7.20 상승한 1410.15원에 마감되었는데 당분간은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높아지면 항공사 수요와 비용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산주 종목들이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계엄 사태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따른 무기체계 수출 우려에 방산주들은 하락했습니다. RF 시스템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웨이비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주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 속에 동력 상실 우려가 지속되면서 온전 관련 종목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대형 거래 프로젝트도 또 은행, 보험, 증권도 금융주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방산주의 투심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산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증권연구원 정동호 연구원은 이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슈가 국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후속 수주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 간 협상이 이미 마무리된 계약보다 잠재 수출 파이프라인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 G2G 정부 대 정부 특성상 정부 관련 불확실성은 치명적이라며 사태 봉합이 늦춰질 경우 내년 수출 기대감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K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피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유일에너테크, PNTMS, 신성델타테크, 첨보, 코스텍시스, 에코플라스틱, 엔캠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20.1%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하며 3위로 유지를 했고 SK온은 9.5%로 성장률을 기록해 5위를 기록, 7위는 삼성 SDI로 2.3%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책 변화 가능성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2기에 대비하기에 한국 배터리 업계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AMPC 의존도를 낮추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도 언론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S&P와 나이스 신용평가가 공동 개최한 언론 세미나에서 앤디 리우 SP의 전문은 내년도 신용도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험난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과 중국의 과잉 공급 등으로 철강, 석유, 화학, 2차전지 산업이 신용도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번호는 수시 및 착신이 거부됐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